네, 이번 순서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자들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무소속의 박희수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편의상의 예비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칭하게 된 점 이해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지방정가에 한 수십 년 동안 몸을 담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다라든가 대면 접촉이 어렵잖아요.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다른 후보하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다만 많은 도민들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저에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 힘을 실어주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뭐 지방정가에 근 한 30여 년 정도면은 뭐 이 지방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이 박 후보에 대한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했었거든요. 그럼 본인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해변은 남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에 작은 거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예. 예, 소신과 강단인 아주 뚜렷한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그 모든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곁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그 정치인이 바로 저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힘들고 약한 도민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우리 이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함께 예. 제가 챙기고 과거에 4번의 도의원 생활 그리고 도의회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예. 바로 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뉴스 시간이라서 이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선거의 의의랄까요? 시대 정신이랄까요? 예,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20대 정치, 국회 참 엉망이었죠. 국민은 없고, 매일 당파 싸움하고 개파 싸움하고 정말 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정치 청산하고 예. 새롭게 나가는 계기가 되는 예. 그런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고 유권자들 만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 박 후보의 뭐 모자란 거는 둘째 치더라도 장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오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예.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진단한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불의에 굽히지 않고 소신과 강단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준비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후보께서는 지방 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공약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 임했을 때도 공약이 상당히 뭐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비중을 둔 공약을 추천하라 그러면 어떤 공약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제에 모든 걸 예.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특별법 중에서도 4.3 특별법이라든지 또 제주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민주택 해소 방안, 예. 청소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후보께서는 해군기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찬성하는 분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치인은 갈등의 골을 메우는 역할도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세요? 우선 이 새로운 공항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의 공항만 하더라도 소음 피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기존의 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저감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바른 그 피해 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부 지역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 결정에 따라가는 게 올바른 방안이다. 사실 그런 과정은 뭐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원만하게 이제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신데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략 공천을 예상을 했더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뭐 전혀 생각지 않았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전략 공천지로 지금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갑선거구가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전략 공천은 우리나라 정치를 줄 세우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립된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옳지 못한 정치 형태 중에 하나가 전략 공천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예. 어떻든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당 정치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 정치를 바꿔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며칠 전인가요? 뭐 여느 4.3 문제는 여느 후보들도 다 비중 있게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후보께서는 4.3을 정쟁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상대 후보의 부친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정쟁을 삼지 않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해서 아주 담대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죠. 4.3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동안 4.3 파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의원 마무리할 때까지 4.3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4.3 정쟁을 안 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조차 우리가 묵인하지 말자 이겁니다. 표선에서 700명 이상의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은 역사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기록이고.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이 거기에 관여됐다는 것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후부에 부친되는 송방칙 씨가 표선면 대동청년단 총책이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것조차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4.3을 갖다가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표를 얻는데 이용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3 선거 때만 되면은 거론되고 있는 4.3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데는 반대하지만은 그래도 진실규명을 위한 역사적인 팩트는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유권자들도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키우신 박희수입니다. 사선 그리고 도의회 의장 충분한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더 큰 정치로 보답하라는 도민의 명령 잘 받들고자 합니다. 비록 무소속이지만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격려로 제가 무소속의 신화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박희수가 정치판을 한번 확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